안녕하세요. 오바마라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석자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브랜드 네임명은 흑석 리버파크자이죠. 지난번에 무순이 줍줍으로 나왔다가 청약홈이 거의 폭파가 될 지경이었는데 고객님 앞에 1064명 대기 중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임팩트적으로 볼 때 엄청난 충격을 줬던 그런 어떤 무순이 줍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3, 4년 전 분양가 이후로 나온 어떤 가격 이 단가 중에 가장 저렴한 그런 어떤 이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5구제곱 84제곱으로 나뉘어서 나왔었죠. 5구제곱이 6억 4천, 그리고 84제곱이 9억 6천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평면도를 보더라도 그렇게 썩 잘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어떤 이 노멀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5구제곱 탑상형, 84제곱 판상형 구조였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6억대, 9억대, 20평대, 30평대가 거의 3억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확실히 쏠림 현상은 84제곱보다는 5구제곱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요. 5구제곱이 서울 그래도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5구 타입 경쟁률이 이런 결과로 인해서 82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고, 84제곱이 10만 명 정도, 토탈 93만 명이 청약을 신청을 했는데 2명이 딱 당첨이 됐었습니다. 자체적인 시세를 보더라도 24평이 15억 2천을 지금 찍고 있죠. 분양가, 무순위 가격대로라면 6억 4천 정도 24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어떤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30평대 역시도 17억 5천, 분양가로는 9억 4천, 9억 6천, 7천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7, 8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어떻게 보면 무순위 줍줍에 있어서는 가장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청약홈이 폭파가 될 정도였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든 거고요. 일단 작은 면에서도 그리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전세가가 6억 790만 원 정도, 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거의 7억까지 가는 그런 어떤 가격 선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24평 분양가가 6억 4천 정도 되니까 충분히 잔금 칠 때 이 세입자 빨리 들여서 전세 자금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30평대 역시도 전세가가 7억 4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근데 이제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30평대는 자기 자금이 좀 필요한 그런 어떤 이 틈새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55구 타입에 82만 명이 지원을 한 거고, 84 타입에 10만 명이 지원을 했던 겁니다. 역시 이번에도 24평, 34평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4평 쪽으로 집중적인 어떤 화력이 가세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입지를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세 개가 주변에 있는데 흑석역, 상도역, 숭실대역 이 위치에 있는데, 흑석역이 900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리고 상도역이 1km 정도, 그리고 숭실대역이 7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작구라는 특이한 입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면 이 강남 접근성이 좀 나오고, 또 밑으로 가면 동작구 시와 좀 연결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3개 역을 아우르고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시행사가 이거 물량을 왼쪽 주머니 넣었던 거, 오른쪽 주머니로 빼고 오른쪽 주머니 넣었던 거, 왼쪽으로 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물량을 푼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좀 남아있는 물량들 계약 취소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끝까지 남겨둔 어떤 잔여 물량들 푸는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흑석 리버파크 자이 역시도
다음 주에 한번 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시면서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딜레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구축, 그러니까 신축보다는 구축으로 좀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월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금 불안한 어떤 임대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천천히 조금 마음을 놓으시면서 이런 틈새들은 뭐 그때그때 뭐 접근하는 방향으로 나가신다면 충분히 어떤 승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전월세 뭐 이사 다니기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 자체가 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의 비용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될 수가 있어요. 가치적인 접근을 하자면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 높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온 세상 뭐 자금 끌어모아서 도전하기는 지금 상당히 부동산이 얼어붙고 있다. 매물이 뭐 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집주인들이 애가 끓고 있는 거고 집 자체가 지금 선순환되는 어떤 구조 속에서 인풋 아웃풋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뭐 들어오기 겁나고 또 나가기도 좀 빡빡한 그런 어떤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서울 매물량만 보더라도 9만 건 계속적으로 2월달 들어서는 찍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8만 2천 건까지 내려갔던 매물량이 9만 건 지금 이 뚜껑을 열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9만 5천 건 찍고 10만 건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강남권 외에 비강남권 거래량 자체가 훅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매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2024년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8만 8천 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9만 건 수준으로 도달해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이 뭐 0.03%, 전세가 0.01%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두더지 머리 내밀기입니다. 살짝 들어올렸다가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죠. 전체적으로 뭐 수도권과 뭐 경기권 다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도 역시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어떤 국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일단은 뭐 대외적인 어떤 부분을 딛고 뭔가 반등으로 갈 수 있는 뭐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외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동산 집값 자체가 단단하게 스스로를 버텨내지 못하는 그렇게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보기 장세의 탈출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역시 중심부에서의 단기적 거래가 상승세를 살짝 견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거 뭐 다 가두리 매매가의 견인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하락 국면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뭐 대표적인 예로 환율 유가 상승에 의해서 뭐 1월 수입 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건 역시 앞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오르고 생산자 물가지수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밖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 선상에서 3% 선상으로 옮겨갈 가능성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수입 물가지수, 수출 물가지수 보면 수출 물가지수는 1.2% 상승한 반면에 수입 물가는 2.3% 거의 뭐 2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거 물가가 상당히 앞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요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2025년 1월 수출 물가가 전월 대비 1.2% 상승, 수입 물가는 2025년 1월 수입 물가 전월 대비 2.3% 확실하게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넉 달째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계속적인 어떤 물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지난달에는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등 뭐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수출 주도형 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가 점점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전체적인 물가 급등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한 경고 신호등을 켜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신축 아파트 분양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뭐 건물을 순수하게 올리는 것 외에 인테리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에서 시스템 가구 담합 20개사에 대해서 과징금 183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분양가 외에 들어가는 확장비, 그리고 시설비, 시스템 비용, 뭐 담합을 해서
분양가가 10억 정도 한다면 뭐 2억 정도 올려버리는, 거의 12억 정도 해당되는 그런 어떤 뭐 분양가가 자고 일어나면 그냥 1억, 2억씩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사, 한샘,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자마트 등 20개의 업체에 총 183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는 얘기죠. 결국 공정위 조사 결과엔 단합이 이뤄진 190건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이 고분양가의 이 원인에 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평당 분양가 2천만 원대는 금천하고 구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4천만 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21년 8곳에서 4분의 1로 서울 분양가는 6년 만에 지금 시세 추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아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높으면 어쩌라는 얘기야. 지금 이 집값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인데 신축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거의 뭐 고점에 설거지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금 실질적으로 최고 상승 아파트 찍는 그런 가격들을 봐도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잠실헬스가 3천만 원 올랐고요. 사당 우성 2단지 2천만 원 올랐습니다. 보라매자이가 1,500만 원 올랐네요. SK 북한산시티 역시도 여기는 또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 상승세가 뭐 두드러진다라는 그런 어떤 징표를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오히려 하락 추세는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강촌 40평이 무려 마이너스 6억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고척대우 역시 마이너스 2,500만 원. SK 북한산시티 역시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수입물가 지수의 지속적인 압박은 구매력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관망세는 계속해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 전체 물가 지수는 급상승하고 뭐 환율 영향이 있겠고요. 금리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 물가는 동시다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가장 가치가 높은 어떤 상품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고점에 걸린 가격을 터치하기 위해서 뭔가 자금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구매력 감소로 인해서 단기적 중심부 상승 외에는 불투명한 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점의 기회, 흑석자회 같은 곳은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예리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틈새마다 지체하지 마시고 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전체적인 수입물가 지수가 심상치 않음을 한국은행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연속적인 상승세는 결국 소비자 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물가 자체가 점점점 높아지면 가장 고점에 있는 집값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다시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관망세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고, 구매력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 상반기에 상당한 구축 시장에 대조정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늘 틈새를 잘 바라봐라. 저점의 기회를 분명히 잡아야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